김지은은 결혼식 당일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드레스를 입은 채로 서울 거리를 달리다 택시에 올라탔고 운전사가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데나, 그냥 멀리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그녀의 약혼자 박민준과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왜 이런 짓을 해?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지은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있었다. 2년 전 지은은 회사 동료 소개로 이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고등학교 교사로 30살의 나이에 이미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여자였다. 수민의 미소는 지은의 세상을 밝혀주었고 그들은 곧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이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늘 강조했다. 지은은 수민과의 관계를 숨기며 살았지만 점점 그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수민에게 우리 그만하자 라고 말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지은은 내 가족이 무너질 거야. 미안해 라고만 중얼거렸다. 그 후 수민은 지은을 피했고 지은은 민준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지은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수민의 얼굴을 떠올리며 도망쳤고 이제 그녀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불러일으킬 터였다. 지은은 택시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차가웠고 그녀의 드레스는 흙탕물에 젖었다. 핸드폰을 켜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어머니의 메시지, 지은아, 제발 돌아와. 내가 왜 그래?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나 미안해. 수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버리고 지은은 울면서 너 없인 못 살겠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한숨을 쉬며 늦었어. 너 가족 선택했잖아. 그 통화는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 집에 숨어들었다. 친구 혜진은 너 미쳤어? 가족들이 경찰 신고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알아. 하지만 민준과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거야. 혜진은 한숨을 쉬며 수민 때문이지. 그 여자랑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관계는 회사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지은의 아버지는 그런 건 병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수민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한 카페, 손을 잡고 걷던 거리, 서로의 아픔을 나누던 밤. 하지만 수민도 자신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수민의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고 수민은 홀로 그 비용을 감당했다. 지은과의 관계는 수민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지은의 가족 압력 때문에 수민은 상처받았다. 수민은 지은에게 너 가족 포기할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지은의 도망은 수민에게도 충격이었다. 수민은 학교에서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았고 동료들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수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지은은 혜진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졌고 민주는 지은 씨,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민에게 있었다. 그녀는 수민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수민의 아파트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수민이 문을 열었고 지은을 보자마자 뭐 하러 왔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설명할게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둘은 긴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가족 때문에 포기하려 했어. 하지만 못하겠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너 때문에 나도 아파.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라고 반박했다. 한국 사회의 정견은 여전히 동성 결혼을 반대했고 그들은 직장에서의 차별을 두려워했다. 수민의 학교 동료 중 하나는 수민 씨, 남자친구 없어? 빨리 결혼해야지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우리 함께 싸우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은 쉬운 소리 하지 마
너 가족이 알면. 지은은 침묵했다. 다음 주,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찾았다. 아버지가 혜진 집으로 쳐들어왔고, 지은아,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나, 민준 오빠랑 결혼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왜? 그 여자 때문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은의 일기를 발견한 것이다. 가족 회의가 열렸고 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면서 사랑이에요. 아빠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수미는 지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가족이 날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수미는 지은을 안으며 우리 함께 알게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상사가 개인사지만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외면당했다. 지은과 수미는 함께 살기로 했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지은과 수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변두리, 조용한 동네였다. 수미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과의 단절 후 지은의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집에 와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면 안 봐라고 단호했다.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수민의 삶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누군가 지은과의 관계를 알았는지 교장 선생님이 개인 생활 조심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수민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으로 사랑할 권리 없어 라고 토로했다. 지은은 사회가 변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혼도 입양도 불가능했다. 어느 날 지은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 미팅 중 상사가 지은 씨, 요즘 소문이 안 좋아.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무슨 소문이요? 라고 물었고 상사는 개인사지만 여자랑 산다는 거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충격받았고 그날 퇴근 후 수민에게 울면서 말했다. 수민은 그만둬. 다른 일자리 찾자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은 쉬운 일 아니야? 이력서에 왜 그만뒀는지 설명해야 해.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수민은 지은의 스트레스를 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수민아, 결혼은 언제 해? 라고 물었다. 수민은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더니 그런 건 안 돼. 내가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이미 불행해요. 엄마라고 대답했다. 이 고백은 수민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엄마가 반대해. 나 혼자서 어떻게 버티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민의 고통을 느끼고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엄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안 돼. 그리고 사회가, 지은은 사회가 뭐 어때? 나 행복하면 돼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아이 낳지 않으면 우리 집안 대가 끊겨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의 도덕적 딜레마를 자극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한 걸까? 지은은 밤에 혼자 생각했다. 한편 민주는 지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새 주소를 알아내 방문했다. 지은 씨, 왜 그랬어? 나랑 행복할 수 있었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 오빠. 나 수민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그건 착각이야. 치료받아봐 라고 조언했다. 이 말에 지은은 화가 났고 착각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주는 떠났지만
그의 방문은 수민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수민은 민준이 왜 왔어? 아직 미련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야 라고 부정했지만 수민의 불신은 커졌다. 그 불신은 작은 다툼으로 이어졌다. 수민은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받고 민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생각해봐 라는 내용이었다. 수민은 너 아직 그 사람 생각해? 라고 따졌다. 지은은 아니야. 그냥 무시했어 라고 설명했지만 수민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이 다툼은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수민은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까 봐 두려워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절대 안 그래 라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다음 달,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급여가 적었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수민은 내가 더 벌면 돼 라고 말했다. 수민은 과외를 시작했지만 피곤함이 쌓였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서로를 격려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이웃들이 두 여자가 왜 같이 살아? 라고 수근거렸다. 지은은 무시해 라고 말했지만 상처받았다. 어느 날 수민의 학교에서 부모회의가 열렸다. 한 부모가 수민 선생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수민은 충격받았고 그건 오해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교장은 수민을 불러 휴가 가세요. 소문 진정될 때까지 라고 말했다. 수민은 집에 돌아와 울었다. 지은은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수민은 아니, 사회 탓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배신감이 싹 텄다. 지은이 가족 선택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위기를 가져왔다. 수민은 지은에게 잠시 떨어져 지내자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왜? 우리 사랑하잖아 라고 반대했다. 수민은 나 지쳤어. 내 가족, 사회, 다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가지마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민은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는 이제 관계의 붕괴였다. 수민이 떠난 후 지은은 매일 울었다. 아파트는 텅 비었고 수민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지은은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수민아, 제발 돌아와. 그녀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지은은 개인사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내 잘못이야 라고 자책했다. 수민은 친구 집에서 지냈다. 친구 은지는 수민아, 왜 헤어졌어? 지은이 잘못했어? 라고 물었다. 수민은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우리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했다. 은지는 한국에서 동성애는 어렵지. 해외로 가? 라고 조언했다. 수민은 생각해봤어. 하지만 엄마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고 수민은 매주 방문했다. 어머니는 수민아, 행복해? 라고 물었고 수민은 네 라고 거짓말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아버지가 집으로 와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나 수민 사랑해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 여자 버려.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어머니는 몰래 만나 아빠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나 행복하고 싶어 라고 애원했다. 이 만남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깊게 만들었다. 가족의 사랑과 수민의 사랑, 어느 쪽을 선택할까? 수민은 학교로 복귀했지만 소문은 여전했다. 동료들이 피했고 학생 부모들이 불평했다. 수민은 교장에게 그만두겠어요 라고 말했다. 교장은 유감이야 라고 대답했다. 수민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떠올리며 지은이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했다. 결국 수민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만나자.
지은은 기뻐하며 어디서? 라고 물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만났다. 수미는 미안해. 지쳤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도 미안해. 가족 때문에. 수미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조건 있어. 가족과 단절해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아빠가 아프시면 수미는 그건 핑계야.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안겼다. 가족을 버리는 건 옳은가? 그녀는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지은은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나 수민과 살 거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안 돼. 내가 그러면 상속 포기해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돈 필요 없어. 사랑이 필요해 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내가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대립은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고통받았고, 지은아, 아빠 설득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정했어 라고 말했다. 수미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학원에서 교사로. 급여는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그녀는 지은에게 이제 우리 둘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응 라고 대답했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 와. 지은은 충격받았고 수민에게 가봐야 해 라고 말했다. 수민은 가, 하지만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심근경색이었다. 어머니는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눈을 뜨고 집으로 와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결정을 흔들었다. 그녀는 수민에게 아빠가 아파. 곁에 있어야 해 라고 말했다. 수민은 그럼 나 버리는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야. 하지만 수민은 화가 나. 항상 가족 우선이네 라고 말했다. 이 다툼은 더 커졌다. 수민은 헤어지자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안 돼 라고 애원했지만 수민은 떠났다. 지은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는 회복되며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사랑 때문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의 압력과 수민의 배신감 사이에서 그녀는 수민을 찾으러 갔다. 수민의 학원으로. 수민아, 제발. 수민은 너 가족 선택했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야. 너 선택할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그녀는 늦었어. 나 다른 사람 만났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구? 수민은 동료야. 이해해줘. 이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왜? 우리 사랑했잖아 라고 울었다. 수민은 너 때문에 지쳤어. 미안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는 이제 완전한 상실이었다. 지은은 수민의 배신 후 며칠을 방 안에 갇혔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친구 혜진이 찾아와 지은아, 일어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민이 다른 사람 만났대. 나 버렸어 라고 울었다. 혜진은 그 여자 잘못이야. 너 잘한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가 가족 때문에 망쳤어 라고 자책했다. 수민은 새 연인과 함께했다. 그 사람은 학교 동료, 여자였다. 이름은 박하나. 하나는 수민 씨, 과거이죠 라고 말했다. 수민은 응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을 떠올렸다.
그녀의 선택은 지은을 배신한 것이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은이 가족 선택하면 나 혼자 남아 수미는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지은은 회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회가 안 받아줘요 라고 토로했다. 상담사는 변화는 천천히 와요. 자신부터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자가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퇴원 후 지은아, 집으로 와, 결혼 준비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라고 고백했다. 아버지는 치료받아. 병원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분쟁을 키웠다. 어머니는 아빠, 지은이 행복하면 돼 라고 중재했지만 아버지는 안 돼 라고 단호했다. 수미는 하나와의 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하나는 수민 씨, 아직 미련 있어? 라고 물었다. 수미는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어느 날 수미는 지은을 우연히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은 마른 모습이었고 수미는 죄책감을 느꼈다. 지은아, 지은은 수민 씨, 잘 지내? 라고 차갑게 말했다. 수미는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늦었어 라고 대답하고 떠났다. 이 만남은 수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하나는 왜? 지은 때문이야 라고 물었다. 수미는 응, 아직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하나는 화가 나 떠났다. 수미는 지은을 찾으러 갔다. 지은의 아파트로.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열어줘. 지은은 뭐 하러 왔어? 라고 말했다. 수미는 실수했어. 용서해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문을 열었고 수민을 안으로 들였다. 왜 배신했어? 수민은 두려웠어. 내가 가족 선택할까 봐 라고 설명했다. 지은은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너 선택했어 라고 말했다. 둘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다시 시작하자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이번엔 진짜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지은의 가족이 이 소식을 알았다. 아버지가 쳐들어와 그 여자 버려 라고 소리쳤다. 수미는 아저씨, 우리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더러운 사랑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아빠, 나가 라고 말했다. 이 대립은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어머니는 지은아, 미안 라고 울며 떠났다. 지은과 수미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였다. 수미는 소송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힘들어 라고 망설였다. 그들은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차별소송 가능해. 하지만 길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과 수미는 싸우자 라고 결심했다. 이 선택은 그들의 삶을 바꿀 터였다.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인터뷰에서 지은은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비정상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수미는 무시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이 과정에서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시위를 참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에 우리 권리 싸우자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응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들 일부가 멀어졌고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지은은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수미는 아니. 너랑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했다. 지은과 수민의 소송은 1년을 끌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차별받았어요. 사랑 때문에 라고 증언했다.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라고 말했다. 패소였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포기 안 해 라고 말했다. 수민은 항소하자 라고 격려했다. 이 패배는 그들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미디어 보도로 인해 지지자들이 늘었다. 한 단체가 지은 수민을 응원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우리 이야기로 누군가 용기 얻길 바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부끄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답은 없었다. 수민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수민은 울며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곁에 있었다. 수민아, 괜찮아. 어머니의 죽음은 수민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인생 짧아. 후회 없이 살아야 해. 그녀는 지은에게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 회사에서. 상사가 당신 용기 존경해 라고 말했다. 수민도 학원에서 안정됐다. 그들은 함께 집을 샀다. 작은 집이지만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 가족이야,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준을 우연히 만난 날, 그는 지은 씨, 행복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잘 됐네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지은의 과거를 마무지었다. 수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과 수민은 운동의 선봉에 섰다. 한 집회에서 지은은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외쳤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한 남자가 비도덕적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도덕은 누가 정해? 라고 반문했다. 그들의 삶은 드라마처럼 이어졌다. 지은은 책을 썼다. 제목은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민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 출간 후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책 봤어. 생각해볼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화해의 싹이 텄다. 아버지는 만남을 제안했다. 카페에서. 지은아, 미안했다. 지은은 아빠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수민 씨 데려와 라고 말했다. 수민은 긴장했지만 만났다. 아버지는 두 사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지은의 오랜 갈등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지은과 수민은 아직 싸울 게 많아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갔다. 머리가 휘어지며 손을 잡고 산책했다. 후회 안 해?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절대 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본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